네, 안녕하십니까, 개아빠입니다. 오늘은 그 2개월령 요즘 질문이 좀 많으세요. 뭐냐면 2개월령 아이들을 이제 분양을 해오셨는데 뭐 샵에서 알려주는 데도 있지만 잘 안 알려주잖아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밥 주면 된다, 뭐 대충 막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질문을 제가 먼저 질문을 말씀을 드리고, 자, 2개월령은 샤워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면역력이 약해서 목욕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면역력이 없다기보다 약한 거죠. 소위 말하면 감기에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집에 데리고 오시자마자 바로 목욕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아이가 집에서 적응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목욕을 시키셔도 되는데, 기간은 10일에 한 번 정도가 좋아요. 나중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시키셔도 되지만 어렸을 때는 10일에 한 번 샤워를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고, 꼭 샤워를 시켜주시고 나서는 바싹 말려주셔야 돼요. 특히 포메라니안, 비숑, 말티즈 뭐 이런 아이들처럼 모량이 좀 긴 아이들, 특히나 포메, 뭐 스피츠, 샤모에드, 이중모인 아이들, 모량이 여기 이중으로 나 있는 아이들은 정말 피부 속까지 바짝 말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피부 질환이 생기거나 뭐 곰팡이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습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감기가 걸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샤워는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짝 말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컨디셔너까지 해주시면 참 좋아요. 안 그러면 많이 털이 엉키거든요. 꼭 해주시길 바래요. 자, 2번, 여름철 온도는 어떡하나요? 뭐 여름철에 온도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집에 에어컨을 계속 틀어놔야 되는지, 뭐 아이는 계속 헥헥거려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온도는 26도에서 27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7도를 추천드려요. 근데 27도면 사람은 더울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집에서 그냥 27도로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그냥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냥 전 딱 좋아요. 제가 에어컨 바람을 싫어해서. 그래서 아가들도 26도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감기 걸리기 시작해요. 근데 뭐 샤모에드, 뭐 스피츠, 뭐 차우차우, 뭐 이런 진짜 뭐 그런 썰매견들은 제외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눈밭에서 자도 감기 안 걸려요. 하지만 아가일 때는 그런 아이들도 감기를 걸려요. 그러니까 꼭 온도는 26도에서 27도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고, 너무 더우면 물을 많이 주셔도 되고 탈진만 안 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밤 양을, 이거를 잘 모르세요. 진짜로 은근히 밤 양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종이컵에 준다 뭐 이러는데,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가장 정확하게 아이의 머리통 사이즈. 자, 제 머리통이 이렇게 큽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커요. 이거를 3등분 하세요. 여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 머리통 사이즈가 그 아이가 하루에 먹는 양이에요. 아이의 머리를 잡으면 요만할 수도 있고 뭐 이만할 수도 있고 요만할 수도 있고 제 요만할 수도 있잖아요. 요거를 하루에 3번에 나눠주시면 돼요.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2번에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2번에 너무 텀이 많이 길어질 경우에는 아이들이 저혈당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을 가장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이제 뭐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부득이하게 2번을 주시게 될 경우에는 꼭 그럼 2번에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아이의 머리통 사이즈가 하루에 먹는 양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대소변은 아직 못 가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과 소변을 보고서 몸에 묻히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샤워를 못 시켜줘요. 뭐 이런 질문들인데, 자, 대소변은 2개월령은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모견이랑 같이 있다. 그럼 모견을 따라서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다른 아이가 있으면 다른 아이가 그 대소변판에 대소변을 보면 같이 봐요. 그래 되게 교육이 쉽지만, 한 마리를 이제 데리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솔직히 어렸을 때는 2개월령일 때는 아직 어떻게 보면 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그냥 본능에 충실한 아이, 냄새 맡고 먹고 싸고 자고 요거밖에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분하게 천천히 한 땀 한 땀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조금씩 뭐 아이가 유독 많이 보는 데다가 패드를 놔주시고 옮겨주신다거나, 그리고 대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 하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셔서 훈련을 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책은 언제부터 가야 할까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은근히 많아요. 산책은 언제부터 가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정말 나가고 싶다, 정말 애를 데리고 나가고 싶다 하면은 3차 접종까지는 맞추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접종인데 무슨 종합 예방접종 말고 뭐 코로나 2번에 캔넬코프 1번 이거 맞았다고 3차 접종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DHPPL, DHPPL, DHPPL입니다. 그리고 3차 때부터는 뭐 코로나든 인플루엔자든 캔넬코프든 같이 맞추시는 거고요. 최소 3차 접종까지 맞추셨으면 나가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같은 더운 여름에는 아이들이 발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왜? 발이 아직 핑크핑크하죠? 삥꾸삥꾸하죠? 삥꾸삥꾸. 정말 발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30도가 넘을 때 나가면 100% 화상 다 입습니다. 여기 살바닥 다 날아가요. 나중에 산책 안 나가려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니까 지금은 산책을 나가지 마시고 좀 저녁에 바닥에 식었을 때 나가시기 바랄게요. 3차 접종 이후에는 나가도 된다. 하지만 그 전에는 참아주세요. 제발. 면역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밖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꼭 진드기랑 심장사상충은 맞춰주시고 산책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또 아가를 계속 안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너무 작고 요만하고 너무 귀여우니까 계속 안고 계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잠깐씩 안아주시고 아 귀여워 하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걸 마냥 안고 계시면 나중에 아이가 정말로 여러분 견주의 품이 아니면 난리를 치기 시작해요. 안아달라고 그러고 비명을 지르고 깍깍거리고 오만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데리고 오면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는 아예 안 안아줘요. 저는 그냥 바닥에서 이뻐해줍니다. 왜냐면 그러면 막 안아달라고 그 특히 비숑이 좀 심한 편인데 막 놔주고야 놔주고 막 이러는데 하울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무시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게 하루 이틀만 지나면 싹 없어져요. 왜? 아 내가 이렇게 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아니구나. 약간 그렇게 받아들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안아주시는 건 전 좀 비추천합니다. 조금씩 안아주세요. 조금씩. 네. 그리고 2개월령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많지만 아이들은 잠을 많이 자요. 하루에 18시간을 잡니다. 끊어서. 사람보다 훨씬 많이 자죠. 그리고 아이들의 시간은 인간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사람의 2배에서 2.5배 정도 빠르게 흘러요. 내가 가위를 6시간 혼자 놔뒀다. 아이는 12시간 혼자 있었던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회사 다니고 하시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꼭 밥, 물 이런 건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설사만 하는 경우에는 뭐 밥을 많이 먹었다, 물을 많이 먹었다 이런 식이 되면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설사를 하면서 구토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꼭 바로 병원을 데리고 가보세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문제가 무조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구토를 하는데 설사를 한다. 파보 코로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밥까지 안 먹는다. 그러면 거의 뭐 밥 안 먹는데 설사를 엄청 하고 토가 심하다. 그러면 파보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냥 뭐 설사만 좀 한다. 그런 경우에는 물량을 실패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대부분 보면 물량을 너무 많이 줘서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2개월령에서 3개월령 요 한 달 사이에는 꼭 밥을 불려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아니면 불리기가 귀찮다. 그럼 빻아주세요. 근데 불려주세요. 제일 좋은 건 소화가 제일 잘 되는 건 이렇게 휴지에다 사료를 올려놓으시고 수저갖고서 때려요. 그럼 빠져요. 그거에다 물 타주세요. 그게 진짜 소화도 잘 되고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가끔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좀 이빨이 다 나은 아이들은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왜? 씹는 맛이 없어서. 근데 어느 정도는 불려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제발 8주 한 10주까지는 좀 불려주세요. 10주 차까지는. 8주차가 2달이잖아요. 한 2달 반 정도까지 꼭 불려주시고 유치가 다 나면 그때 뭐 밥을 던져주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되니까 어느 정도 유치 나기 전에는
꼭 불려주세요. 안 그러면 아가들 장에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대변에 피가 살짝 묻어나오는 거는 너무 무리하게 많이 먹거나 아니면 사료가 너무 딱딱해서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꼭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놀라셔서 걱정이 되시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바로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알려드릴게요. 자, 뭐 2개월령은 크게 뭐 케어한다 그러면 어렵고 또 쉽다 그러면 되게 쉬워요. 아이들은 그냥 밥 먹고 자고의 반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4개월령에서 8개월령 사이가 손이 제일 많이 갑니다. 진짜 뭐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왜 4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한숨을 쉬는지. 정말로 비추어 버립니다. 한 살이 지나면 얌전해지죠. 아시죠? 키우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잘 케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이!